실업급여 다들 아시죠?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정말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마지막 보루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중요한 안전망이 한쪽에선 구멍이 숭숭 뚫려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또 다른 한쪽에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실업급여의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실업급여가 대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나왔는데 오히려 2차 피해까지 겪어야 했던 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좀 들어볼 거예요. 그 다음엔 이 제도를 교묘하게 속이는 부정수급 문제,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안전망 어떻게 해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노동자의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지원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실업급여라는 게 뭐냐면요. 정부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분들한테 재정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다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동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든든한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안전망이 정작 가장 필요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피해자의 이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A씨라는 분의 사연을 따라가 보면서 이 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A씨는 수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모든 직원이 다 듣는 앞에서 상사에게 정말 끔찍한 폭언을 듣게 됩니다. 말투랑 목소리 좀 고쳐. 네가 뭐 일 잘하는 줄 알아? 그럼 나가. 와, 진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거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A씨는 결국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점장한테 찾아가서 트라우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 사람 하나를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몬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회사의 반응이었습니다. A씨한테 돌아온 건요, 딱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3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계약 해지됩니다. 이거였어요. 아니 지금 A씨는 정당하게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는 이걸 무단결근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거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A씨는 결국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어서 징계 해고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까지 그냥 꽉 막혀버린 겁니다. 바로 여기서 시스템의 허점이 딱 드러나는 거죠. 사실 2019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가 퇴사 사유를 정직하게 처리해줬을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만약 회사가 A씨 경우처럼 딴지를 걸면 피해자는 모든 걸 혼자서 증명하면서 싸워야 하는 말 그대로 2차 피해를 겪게 되는 겁니다. A씨도 무려 2달 넘게 정말 고통스럽게 싸우고 나서야 겨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고 정말 외롭게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안전망을, 이 선의를 일부러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스템을 속이는 사람들. 누군가는 정말 절박하게 이 문을 두드리는데 다른 누군가는 이 생명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이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회사 그만둔 이유를 거짓말로 꾸며내는 건 뭐 기본이고요.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그거 싹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가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한 건 아예 사장하고 직원이 짜고 거짓말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유령 직원을 등록하거나 직업훈련 받는다고 하고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 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부정수급의 아주 비싼 대가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자꾸 늘어나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주 강력한 칼을 빼들였습니다. 그게 바로 2019년에 있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입니다.
이때 법이 바뀌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요. 이전하고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사장하고 같이 짜고 저지른 경우에는요. 그 대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정하게 받아간 돈의 최대 5배, 5배를 추가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그럼 원금 100만 원에 추가 500만 원, 총 600만 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돈만 잃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사업주랑 공모했다면 최대 5년 동안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에이 뭐 용돈벌이 좀 하지. 이런 아니란 생각 한 번이 그냥 한순간에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처벌이 강해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혼자서 부정수급을 저질러도 징역이 최대 3년, 벌금은 3천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 예전에 나의 규정조차 애매했던 사업주와 공모하는 경우 이제는 최대 5년 징역에 5천만 원 벌금이라는 어마어마한 규정이 새로 생긴 겁니다. 추가로 뱉어내야 하는 돈도 기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 늘었죠. 이건 뭐 그냥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구멍난 안전망을 과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요? 5번째, 우리 모두를 위한 시스템 보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은요, 감시망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촘촘해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이런 기관들의 데이터를 싹 다 교차 분석해서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안전망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좀 의심스러운 경우를 보셨다면요. 고용이사 웹사이트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바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요. 전화 135-0505로 하시거나 가까운 노동청에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심지어 신고 덕분에 부정수급액을 돌려받게 되면 그 금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걸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고용이사 웹사이트의 부정수급 신고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이 사회 안전망은요, 정말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그물망을 아주 촘촘하고 엄격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봤던 A씨처럼 정말 억울하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엄격함과 유연함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이 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절박한 손은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동시에 시스템을 속이려는 그 부정직한 손은 단호하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법이나 제도를 좀 고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얼마만큼 믿고 또 서로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